오늘은 칼슘을 주려고 하는데 잠깐 끄고 이 물 200리터입니다. 200리터. 오늘은 애닙17을 주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참고용이고, 애닙17을 오늘 사용하는 이유는 저번에 애닙 MG를 해줬잖아요. MG는 제가 보통은 금품종이나 어린묘나 성장기에 좀 활용하는 편이고,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온도는 높아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오늘인가? 오늘 아무튼 좀 서늘하네. 날씨가 이상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는 고온이 많이 된 것 같았었는데, 아무튼 좀 서늘합니다. 서늘해서 어찌됐든 온도는 이제 상승하는 시기고, 그래서 애닙17, 그러니까 저희가 제 루틴대로 하면 3, 4월 달에는 MG를 주고 5월이나 6월 또는 7월 뭐 여름에 만약에 사용 시에는 애닙17을 주는 편입니다. MG보다 애닙17이 칼슘 비율이 17이 19% 정도 되거든요. 그 지난 영상에 보면 칼슘을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많이 해놨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용 농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 칼슘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실용 농업에서 이맘때 아니면 여름에 주로 하는 그 목적은 병의 예방, 탄저균이라든가 세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병이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맘때 칼슘을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거 애닙 MG나 애닙17은 칼슘 외에 다량 원소가 있기 때문에 식물에 영양도 주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스티뮤를 섞으려고 하는데, 스티뮤가 이병이 아니고 제가 깨져가지고 여기다 이제 덜은 거예요. 이맘때 스티뮤를 활용하는 목적은, 스티뮤가 그냥 갈색물이 아니고, 이게 국내 이제 해외 미국 스톨러에서 수입된 지 20년 정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가 지금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종묘사인데, 종묘사에서 이제 이식을 하잖아요. 이식을 하고 보통 이제 스티뮤를 살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씨앗 발화할 때, 그때 이제 벽씨 같은 거 침종할 때도 이거 스티뮤를 활용하기도 해요. 주로는 이제 보통 보면은 뭐 스트레스를 뭐 예방을 해주고, 예방이라면 좀 덜어준다는 소리겠죠. 약해라든가 장애 입었을 때 식물이 그때 활용을 하는 건데, 저는 이런 개념으로 활용을 해. 다른 거는 뭐 제조사라든가 뭐 이렇게 유통해서 광고 마케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미공 페이지 본사에 있는 성분을 보면은 뿌리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양이 식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평생 교육 시켜드린다 하잖아요. 평생 교육. 남용하지 마시고 이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제가 글도 계속 쓰고 영상도 찍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스티뮤랑 칼슘을 섞을 건데, 먼저 물이 이게 지금 200리터예요 이게 200리터고 200리터의 스티뮤를 병이 깨져서 200리터에 20리터에 5mm니까 50mm죠. 집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일이 없어. 이걸로 할 일이 없고, 20mm 통을 사용을 한다면 여기가 5mm가 되겠죠. 5. 지금 뭐 꽉 채우진 않았는데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드리려고. 아무튼 20리터면 5mm, 2리터면은 0.5mm 이렇게 됩니다. 0.5가 쭉 내리면 (0.5가) 좀 더 들어갔네. 여기 4가 1이고요 여기가 0.5예요 0.2면 대충 요 정도 넣으시면 되고, 아무튼 이거를 50ml 제가 뚝딱 넣겠습니다. 지금 20이라네 50ml 200리터 50ml 넣고, 지금 뭐 소포이드나 뭐나 저게 실리콘 소포이드라 오래가요. 찢어지지도 않고 유리라. 아무튼 그런 거 다 자재방에 있고요. 스티뮤를 섞을 때 보통 일반 농업 관행농법에서도 스티뮤, 농약, 영양제, 뭐 대여사까지 진짜 뭐 5개, 6개 섞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용할 때는 수천 병, 수만 병 하시는 분들이야.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냥 취미인들은 너무 많이 섞지 마세요.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칼슘이라든가 기타 뭐 영양이나 병충해에 관련된 거는 실용 농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실용 농업, 농업인 교육, 그 다음에 대학교 교재 그런 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실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육식물 생리와 병충해 강의를 할 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교수님들이나 현장 농업 관계되신 분들한테 배운 거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학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스티미를 섞으실 때는 주의까지는 아닌데 순서가 있어. 물 넣고 스티미 넣고 칼슘은 마지막. 물 넣고 칼슘 넣고 스티미가 아니라 뭐 물 넣고 스티미 넣고 스티미 넣고 물 넣고 상관없는데 칼슘은 무조건 맨 마지막.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겠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칼슘은 무조건 마지막. 그래서 이렇게 스티미도 많이 저으면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생기고 이 정도만 하고, 목이 칼칼해서 얼음을 좀 깨먹고 있습니다. 저번에 껌 씹는 것도 알대. 귀신도 귀신. 이거는 지금 애닙17, 애닙17을 이게 200리터니까 200g. 제가 예전에 칼슘 카페에서 스티뮤를 섞을 때는 칼슘의 사용량을 절반으로 해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1리터에 2g을 넣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기도 쉽게 1리터에 1g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스티뮤 정량, 칼슘 정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 통에 놓고 젓지 마시고 이렇게 식염수 통 거기다 놓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으면은 금방 잘 녹아요. 금방 녹아. 그래서 칼슘을 마지막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장기적으로 여름 전까지 계획은 아마 6월 달에 애닙17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전 2번에서 3번은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여름에는 제가 봄, 가을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유가 그전도 설명드렸지만, 칼슘이 여름에 필요하나 고온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특별한 효과도 없고, 얘네가 다육이가 반휴면기 되잖아요. 반휴면기 또는 휴면기. 그리고 햇빛에 태워 먹는 게 그렇게 사고가 많았어. 그래서 제가 여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잘 안 해요. 필요하다만 하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스킬을 늘려서 점점 확대를 해가시면 돼. 여름에 하시는 게 이론상은 아주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반 작물이 대부분 고추에 많이 칼슘을 살포를 하거든요. 걔는 고온성 작물이거든. 고온성 작물이니까 반응도 빨리 와. 그런데 얘네들 7, 8월 반휴면기 때 다육이는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아무튼 입에 직접 투여를 해주니까 효과는 있다는 거. 하지만 그만큼 사고가 좀 나니까 주의를 요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섞습니다. 여기는 바로 막 등산로 옆이라 또 하우스가 조용할 틈이 없어. 옆에 차 다니지, 덜덜덜덜덜덜덜 에어건 저거 다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져주고, 지난 영상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섞는 거, 그 다음에 뭐 애닙17을 사용하는 이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그 전에 다 있으니까 모든 식물에 적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살포량은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계속 반복하죠.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물 주고 약 주고 뭐 주고 그렇게 안 합니다. 물 주는 날 물 대신 물만큼. 그렇게 해서 칼슘을 살포를 하고, 오늘은 스티뮤를 섞었다는 거, 분갈이를 바로 한 거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커팅한 거 말리는 것도 그냥 묻혀 주시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무슨 약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물에 섞은 영양제입니다. 세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스티뮤를 첨가를 했으니 뿌리의 세력을 좀 더 돕기 위함이고요. 지금 밖에 있는 두들레아는 어느 정도 제가 좀 흠뻑 줄 거예요. 6월 중순에서 말까지도 물은 계속 들어가요. 두드리는
그 양의 이제 횟수라든가 양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지 물은 계속 줍니다. 똑같이 뭐 북랑금이나 일반 다 주고요. 특히 조금 삐리삐리한 거는 이제 흠뻑 줄 거고, 물을 많이 줬는데 그거는 조금만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심었던 은대리. 그러니까 이맘때는 제가 스튜미를 한 번씩은 꼭 줘요. 약간 좀 의무적이게 됐는데 그 두드리들 좀 더 잘 빨아먹으라고 좀 주는 편이에요. 그 루틴이 딱 돼 있어 저는. 그 다음에 삐리삐리한 거랑 그런 거는 스튜미를 주고, 삐리삐리한 거는 스튜미만 활용할 시에는 보름 간격 이외 더더 말고 중간중간은 물만 줍니다. 중간중간은 물만 주고, 그리고 이게 뭐 되게 뿌리에 관한 역할을 하지만 병 걸려 있는 거에는 그런 거는 뭐든 해도 안 돼요. 병은 병이. 이게 언니 아들 거도 똑같이 주는데 가볍게 적시만 줄 겁니다. 언니 아들 거도 아직까지 물이 되게 많이 고픈 게 없어서 요 정도 수준에서 입에 골고루 묻을 정도로만 하고 끝냅니다. 가면 갈수록 날이 뜨거워지니 너무 흠뻑 주는 거는 매니아분들 거는 제가 좀 스스로 좀 자제를 하게 돼. 너무 흠뻑은 아니고 제 거는 흠뻑 주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 정도 양도 여러분들 기준은 흠뻑이죠. 제 기준에는 이렇게 주고 나중에 화분 딱 까잖아요. 20%도 안 들어가 있어. 밑에 코노리토스 마찬가지 준다 했죠. 하워시아도 탈수가 있는 하워시아들, 이게 지금 쇠뿌리에 내리려고 엊그저께 가져온 건데 이런 거는 좀 흠뻑 주는 편입니다. 특히 스튜미는 탈수양 다육이도 줍니다. 오호, 그네. 조전. 구들이 겁내 풍성하죠. 저번에 4월 말에 분갈이 한 건데 영상 찍었는데 이걸 너무 영상을 호들갑스럽게 찍어가지고 올릴까 말까 지금 이거 전후 이거 완전 호들갑 찍었거든요. 한번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폭풍성장 금땡이 얘도 주고, 얘 너무 잘 커. 어쩜 좋아. 얘도 참 예술이에요. 이런 금이 좋아. 커팅하면 쌩얼이 나오는 거. 이런 애들이 딱 좋아. 번식에 제한적이거든요. 꾸준히 사랑받고 가격이 거품도 적습니다. 뭐가 거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또 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서 재배동을 오늘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오늘 스팀이랑 칼슘을 섞어서 칼슘은 NM17 쭉 살포한 거를 대략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엊그저께 어제 이시겠나? 그제 이시겠나? 그거 한번 흠뻑 줬고요. 아무튼 분갈이하고 천물을 바로 이거를 준 겁니다. 얘네들을 줬고, 이게 뭘까요? 나중에 가을이나 내년 봄이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신경 써서 흠뻑 준 거는 두들레아나 에오니움 속들. 6월달 고온으로 갈수록 물을 좀 덜 빨아먹는 애들, 반유면이나 휴면 상태 들어가는 애들 조금 흠뻑 줬고, 그 다음에 조금 뭔가 삐리리한 애들, 뿌리라든가 기타 다른 게 정상인데 뭔가 좀 삐리리한 애들을 좀 집중적으로 줬고,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물을 계속 준 상태라서 잎과 표면에 살짝 젖을 정도만 줬습니다. 잎에 흠뻑 묻고 상단에 한 20에서 30% 정도 물이 들어갈 그 정도 양을 줬고요. 코노라 리토스도 마찬가지. 탈피가 어느 정도 끝난 애들은 마찬가지로 좀 흠뻑 적셔 줬습니다. 두들레아 4월 말에 분갈이 한 거, 얘도 제가 정리해서 괜찮으면 좀 편집 좀 이렇게 자를 거 조금 괜찮으면 분갈이 하는 과정, 개판 5분 전이었던 과정 한번 보여드리고, 아무튼 두들레아 좀 집중한 거, 두들레아 에오니움, 그 다음에 삐리삐리한 거, 그 다음에 이식한 선인장, 관엽식물, 금땡이 다 상관없이 모든 식물 분갈이하고 천물 준 거 다 똑같이 스팀이 탄 거, 스팀이랑 칼슘 탄 거 줬고요. 얘도 아까 제가 오후에 했죠, 오후에? 얘 쭈쭈가 더 금방, 오이씨, 홀라당 금방 커졌어, 쭈쭈가, 오이씨. 대빵 화이트 그린이, 얘 무서워, 날씨 뜨거워지는데 계속 따라. 댄섬 똑같이 줬고, 댄섬 잠깐 팁. 꽃이 피고 졌으면 애들이 탈수가 있는 애들 있을 거예요. 녹색 만들어 주세요. 스팀으로 섞던 분갈이를 하던 칼슘을 주던 물을 주던 녹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녹색으로.
요것도 살짝 갈색인데 어찌됐든 포롱포롱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금땡이 똑같이 주고, 저는 안 불어줘요. 도감마리아 군생 얘도 마찬가지로 안 불어줍니다. 저는 안 불어주고, 개인 키핑장에서는 이렇게 해보시면 돼. 마우스 사장님들이 공사하다가 남은 거 있으면 더 좋고, 35%짜리나 55%짜리 차각막을 그냥 덮어주고 가세요. 뭐든지 천천히 흡수가 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일소 피해, 햇빛에 의한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서 좀 아낀다 싶은 거는 모기장이나 뭐나 이렇게 덮어놓고 가시면 돼요. 스티움도 마찬가지, 칼슘도 마찬가지. 액비로 된 형태는 2% 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효과가 더 뿌리에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일단 잎에다가 먼저 주시는 거고, 하지만 제 견해는 뿌리에도 충분히 져서 공급을 해서 같이 올려야지 식물이 더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잎과 뿌리에 동시에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하지만 날이 너무 뜨겁거나 물을 많이 줘서 탱탱하거나 그럴 때는 잎과 상단 표면에 가볍게 적시듯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천두과자 화이트 그린이 대타 호버였는데 더 키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오늘은 지난 영상 좀 참고하시고, 이것도 야 꼭 해야 돼 이렇게 아니 절대 없어요. 저 세상에 꼭 해야 되는 건 한 개도 없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식물이 필요한 16대 영양소, 그 다음에 이맘때 식물이 필요한 거, 그리고 내가 식물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닌 관리의 개념으로 키웠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있고 해도 좋은 게 있는데 칼슘은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했어 봐. 서울대 갔을 거야.